글맵시랑 그림 삽입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약도, 그러니까 초대장 만들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한글 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한컴 오피스 한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열었나요? 네. 나는 왜 저게 안 떠? 응? 저게 안 떠? 편집 들어갔어? 근데 왜 저기 오피스 커뮤니티가 안 떠? 이거요? 어디 오피스 커뮤니티가 어딨어요? 오피스 이거? 응. 선생님, 편집에? 네. 거기 들어가서 이거? 똑같이 이거? 오피스 커뮤니티가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쓸 것도 아니니까, 쓸 기능 아니니까. 이걸 내가 쓴다 그러면 있어야 되겠지만 안 쓸 건데. 네. 자, 한글 다 키셨죠? 네. 저희 이제 글맵시를 넣어볼 건데 그 완성 파일에 보면 완성작을 먼저 보자면 위에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완전 이쁘게 꾸며져 있는 글자 하나랑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책장 그림이 있어요. 책이 막 꽂혀져 있는 책장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내용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약도 캡처를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자, 그 위에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글맵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넣은 건데 그 글맵시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메뉴 입력 들어갈게요. 위에 메뉴 입력. 참고로 이 여백의 안쪽으로 이거 꺽스 여백의 안쪽으로 뭔가를 넣는다. 그러면 다 입력이에요, 선생님. 자, 위에 메뉴 입력 들어가시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보면 가나다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글맵시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으로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네. 자, 그러면 중간에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창에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부분에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써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위쪽 리본 사각형을 선택을 할게요. 근데 사실 뭐 넣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몇 번째?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거 위쪽 리본 사각형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넣어줄 건데 글꼴이 지금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죠. 요 함초롱 바탕 클릭하면 펼쳐져요. 근데 얘가 글자가 써지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여기 글꼴 바깥쪽에 있는 거는 글자가 써지는데 요 안쪽에서는 내가 손으로 써서 글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글자 이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글맵시는 뭔가 제목을 쓸 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글꼴 뒤에 보시면 이렇게 B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뭐 B 아니면 숫자가 다음처럼 720, 740, 76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760 제일 큰 수 그리고 글꼴 이름에 헤드라인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굵은 글자들이에요. 뒤에 글자 뒤에 B가 붙었다던가 아니면은 이름에 헤드라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그 숫자가 제일 큰 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라던가 요런 것들은 다 글꼴 자체가 굵은 아이들입니다. 글맵시는 타이틀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해야 이쁘거든요. 원하는 걸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선생님 이렇게 했지. 뭐가요? 그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이거 창 없어요? 창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뭐예요? 창이 있어요? 저는 막상 학점 B로 나왔어요. 아, 그건 그러니까 글꼴을 원하는 거 아무거나 아, 넣으라고.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거나 넣으라고. 네. 자, 글꼴 종류가 워낙 많죠. 휠 굴리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줄 간격과 글자 간격이 있는데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이제 설정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파란 색깔 글자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신기하네. 두 번 눌러줄게요. 입력하세요가 나와버렸어. 아, 내용을 입력하세요를 지우고 썼어야죠. 지우자 그랬는데 분명히. 아니야. 가랜다 만들어놨네. 괜찮아요. 커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되돌리기를 하셨구나. 그 잠깐 사이. 아이고. 다시 하자. 우리 선생님들 다 다시 하자. 네. 네. 자, 요거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하세요. 백스페이스 글자 지울 때 쓰는 거 지웠어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됐어요.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안 돼요. 클릭하고 봐봐 안 됐죠? 우리는 생각이 단단하게 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자, 그러면은 저희 다시 처음부터 위에 메뉴 입력 들어가서 여기 글맵시 위에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네. 내용 입력하세요라고 창 뜨죠? 네. 여기에다가 이거 지우고 국립 어린이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거. 위쪽 리본 사각형. 요거 선택할게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 클릭하고 뒤에 글씨가 B 또는 숫자가 높은 것 또는 글꼴 이름이 헤드라인 들어간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뒤에 볼드 또는 B 써져 있는 거나 아니면 글자 이름이 뭐뭐 헤드라인 그냥 헤드라인 써져 있는 거나 아니면 숫자가 높은 거 하나로 해주시라고. 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클릭.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생겨요. 네. 그런가요? 네. 자, 이제 요거의 색깔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파란색 글씨로 생겨가지고 얘 색깔을 이제 다른 색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요거 글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 뜨죠? 네. 자, 그리고 위에 채우기 클릭해 줄게요. 채우기 클릭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라데이션 클릭하고 자, 그 다음 시작색과 끝색을 취향껏 바꿔줍니다. 했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죠? 국립청소년 그 채우기. 채우기. 채우기 클릭, 그라데이션, 시작색, 끝색.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에 세로, 가로, 오른쪽 대각선 써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가로로 선택을 할게요. 가로로 해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색깔이 바뀌어요. 네. 자, 지금 글자 색깔이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그죠? 네. 자, 다시 더블 클릭 해볼게요. 여기다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개체 속성 떠요. 네. 자, 이번엔 글자 주변에 테두리 색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선 클릭. 선으로 들어와서 보면 선의 종류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빗금이 없음이에요. 요거 클릭해서 점선? 점선은 안 예쁜데. 요거 두 번째 거 실선으로 바꿔줄게요. 실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굵기를 조금 굵게 해줄 건데 1mm로 할까요? 굵기 1mm. 너무 굵나? 넣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죠 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색 있죠? 요 색을 클릭해서 원하는 테두리 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글자 색과 조금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좀 촌스럽지 않게 초록색 계열로 넣을 건데 아주 진한 색으로 넣어볼게요. 세월 들어가요, 선생님? 네.
색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색깔 넣어 볼게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테두리가 들어가요. 너무 굵다, 그죠? 조금 바꿔봅시다. 다시 더블 클릭하고 여기 굵기 있죠? 네. 요거 굵기를 0.3으로 바꿔줄게요. 직접 써야 됩니다. 0.3.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얇아졌죠? 네. 자, 그리고 문제에 보니까 그림자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넣어볼게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들어갈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글맵시 클릭. 글맵시 클릭했나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림자에 없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요 비연속 클릭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위치를 각각의 1%로 바꿔주세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색 있죠? 네. 요 색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그림자 색을 넣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뒤에 그림자가 들어가요. 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요 파란 색깔 점 이름은 크기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크기 조절점. 말 그대로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거거든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 크기 조절점에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어요. 네. 그죠? 자,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크기가 늘어나는 거고 네. 그림의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줄고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 늘어나고. 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여기 여백 부분 보이잖아요, 꺽쇠. 네. 요 꺽쇠 기준으로 이렇게 가득 들어오게 요 정도의 크기로 늘려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 대각선 방향에 있는 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려줍니다. 자, 크기가 너무 크게 됐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걸로. 안쪽에 있는 걸로, 안쪽에 있는 걸로가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걸로 위로 크기 조절 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얼추 됐나요? 네. 자, 크기 지정할 때 선생님, 여기 꺽쇠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안 좋아요. 그림이든 글자든 여백으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줄여주셔야 반대로.
됐나요? 네.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문단부호가 있을 거예요. 잘 보면. 네. 자, 이게 파란 색깔 문단부호가 여기 왜 왼쪽 위에 있냐? 요게 글자 그림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글자는 여기서부터 있을 수 있다고 파란 색깔 문단부호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넣어줄 거예요. 클릭을 하면 위에 상단의 메뉴 글맵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룹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어요. 네. 찾으셨나요? 네. 선생님 찾았어요? 글자처럼 지금요? 네. 그거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왼쪽에 있던 문단부호가 여기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올 겁니다. 글자로 취급이 되면서 여기에 커서가 들어갈 수 있게 바뀌어요. 자, 이 자리에 클릭해 주세요.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서식도구 상자에 보면 가운데 정렬 있죠?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글씨가 가운데로 와요. 선생님, 저는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크기가 꽤나 커가지고 가운데 정렬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크기를 살짝만 줄여보세요. 그러면 확 티나요. 이렇게. 클릭해서 선생님은 지금 커서 이유가 있지? 글자처럼 지금 체크 안 했네요. 살짝 빼먹었어요. 어린이. 여백을 조절해서 해놔서 그래요. 이거는 여백 조절을 안 했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고 수정하시고 됐나요? 자, 다음처럼 글자를 꾸며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네. 자, 오른쪽 하단에 클릭해서 엔터를 2번 정도 쳐줄게요. 자, 그럼 커서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거 왜 가운데 있어요, 선생님? 그치.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위에 글꼴을 그대로 갖고 온다.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 풀어줄 거거든요. 원래 글꼴로 바꾸는 거 단축키 알려드렸는데 뭐였어요? 컨트롤 숫자 1.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글꼴로 바뀌어요. 자, 이제 저장을 하고 잠깐 창을 내려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구하러 인터넷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왼쪽 위에 파일 클릭. 눌렀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저장하기. 오른쪽은 아니고 바로 아래 저장하기.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한글 폴더 있죠? 한글 폴더 더블 클릭해 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저장하는 이름은 글맵시와 그리기 마당으로 해줄게요. 글맵시와 그림으로 해줄게요. 죄송합니다. 글맵시와 그림. 이게 저는 이게 이거 얘는 여기에다 한글 폴더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글맵시와 그림 써요. 쌌어요. 써요. 그 5월이라고 써진 건 5월에 선생님이 클릭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블 클릭을 좋아하잖아. 됐어요? 네.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위에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글맵시와 그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D 땡땡 한글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내가 USB 안에 한글 폴더 안에 저장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끄지 않고요. 창을 내려놓을 거예요. 네. 그럼 뭐 눌러야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카드. 마이너스 카드. 다 이름은 몰라. 요거 이름은 최소화예요. 네. 요거 이름 뭐라 한다고요? 최소화. 최소화 눌러줍니다. 최소화 누르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네이버 웨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바탕화면에서 네이버 웨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열었나요?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래다가 넣어 놓을 그림은 책장 그림이에요. 그 책장 그림을 찾아다가 한 개만 잘라서 넣을 거거든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에다가 책장 배경이라고 써줄게요. 그래야 좀 잘 나오더라고요. 책장 배경. 됐나요? 네.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미지 있죠? 네. 이미지 클릭. 이미지 눌렀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그림들이 쭉 나와요. 네. 자, 여기에서 요런 거 말고요. 네. 요런 거. 책이 가득 찬 선반이 있는 요런 타입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책장 배경 HD 월페이프. 월페이퍼. 자, 그럼 오른쪽에 그림 뜨죠? 네. 요거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해주세요.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떠요. 네. 선생님 여기 했어요? 아니요, 나 놓쳐가지고 이따가 새로 지금 어디까지 했는데요? 안 했어. 아까 저기 지워버려서 파일 지워. 아니 X자를 눌러가지고 없어져서.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저희 USB에다 저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에 USB 드라이브를 찾아서 클릭. 오른쪽에 다운로드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에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 지우고 책장 배경으로 저장할게요. 선생님 이거 써주지 않죠? 네? 이거 써주지 않죠? 쓰셔야 선생님 여기다 클릭을 하고 클릭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한참 누르고 있었나 봐요. 파란 불이. 네, 됐어요. 스페이스바를 한참 누르고 있었나 봐요, 손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최근 다운로드의 책장 배경이라고 떠요. 네. 자, 이게 확장 자명이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JF-IF라고 전 써져 있거든요. 이게 그림 파일이긴 한데 요걸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JF-IF라고 써진 분들은 요 확장 자명을 JPG로까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인터넷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사진 잘 저장됐는지 USB에 들어가 볼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더블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한글 다운로드 사진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사진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책장 배경에 뒤에 보면 JF-IF라고 써져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JPG라고 써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네. JPG라고 써있어요. 자, JPG 말고 저처럼 JF-IF라고 써져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이름 바꾸기 클릭하고 뒤에 JF-IF를 지우고 JPG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 눌러주시면 돼요. 집에서 저장될 때는 저렇게 저장될 수도 있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됐나요? 자, 네. JF-IF라고 되어 있는 분 손. J 뭐가 문제야? JPG요? JPG. 아니. 이걸 끄고 이제 인터넷 끄고 내 PC USB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 사진 폴더 들어가서 다운로드라고 이름을 그냥 해놔. 책장 배경으로 이름 바꾸세요. 아니 내가 놓쳐가지고. 책장 배경으로 이름 바꾸세요. 이름 바꾸고 엔터 치나요? 네.
엔터 안 쳐도 돼요. 됐나요? 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림 한 번만 더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바탕화면에서 네이버 메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책장 배경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엔터.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책장 배경이라고 쓰고 엔터 했나요? 네. 그리고 위에 이미지 클릭. 자, 그리고 책장 배경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선택할게요. 이렇게 좀 책이 쌓여 있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음처럼 오른쪽에 사진이 크게 뜨는데 요 사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됐어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요. 사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떠요.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하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했나요? 저장을 할 때는 언제 저장하는 위치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이름이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는데 이름 나중에 못 찾아요. 그래서 이름을 책장 배경 2로 할게요. 뒤에다 숫자 2를 붙여주는 거는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좀 다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최근 다운로드의 책장.jfif 또는 jpg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jfif도 확정자 중에서 그림인데 요거는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만약에 저처럼 jfif라면 바꿔주러 들어가야 돼요. 확장자명을. 자, X 눌러서 아예 꺼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내 PC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USB 드라이브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사진이라는 폴더 더블 클릭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책장 배경 2가 있는데 저는 확장자명이 JFIF예요. 그래서 요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JFIF를 지우고 JPG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얘 눌러주시면 돼요. JPG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아시죠? 네.
자, 확장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확장자명은 뭐냐면 이 문서, 이 파일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표시하는 공식 각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확장자명이 붙은 건 이 프로그램 만든 거야 라고 컴퓨터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확장자명이 없으면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를 처음 다루면 이 확장자명이 꺼져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없을 거예요, 선생님 다. 근데 제가 이걸 켜놓은 거거든요. 모든 자리에. 보기에 가면 이렇게 뒤에 파일 확장자명이라고 있는데 요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껐다 켰다 하는 거는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때 확장자명을 아시면 어떤 문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PDF 파일 들어보셨죠? 자, PDF는 보안 문서라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저장을 할 때. 대신 이 PDF 파일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계약서 같은 거 받으면 PDF 파일로 와요. 왜? 수정이 안 되니까. 다 PDF더라고요. 네. 수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수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프로그램으로 다 요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인터넷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라나 아니면 엣지라던가 아니면 크롬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다 PDF 파일은 열어볼 수 있어요. 뭔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고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우는 한글 HWP 저장이 되면 HWP로 저장이 됩니다. 한글 문서고요. PPTX나 PPT로 저장되는 거는 파워포인트. 요거는 엑셀로 저장된 거. 방금 봤던 JPG는 사진들을 얘기합니다. JPG, 요것도 사진. 뒤에 어떤 확장자명이 붙었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뭘로 열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집에서 열었는데 안 열렸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뒤에 써져 있는 확장자명을 검색을 하면 무슨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뭘로 열 수 있는지 검색이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요 정도의 지금 써드린 거 정도의 확장자명을 조금 외워놓고 계시면 일할 때 편합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